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는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119 아시죠? 5명의 전문가들이 매일매일 실전 투자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팀장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7월 1일에요. 삼천리 자전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 고가 기준 수익률이 16.2%. 와, 대단합니다. 한 달 만에 이런 수익률 나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종목 리뷰 잠시 뒤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어요? 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는 왜 이렇게 시장이 항상 하락이고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손실일까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항상 투자하면 고민은 많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튜브 참여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채널 검색하시고 생방송 채팅창에 가장 고민되는 종목에 대해서 다 몰려주시면 돼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종목 상담도 좋지만요. 여기 선물을 그렇게 준다면서요.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하시면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건당 100원의 유료 비용이 발생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목 상담도 좋지만 공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식교육 동영상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5분 추첨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현진 팀장님 화이팅! 혹은 저 진짜 열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열공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는 분 5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주식교육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렛츠 고! 오르락 내리락 연일 움직이는 지수 움직임 속에 내 계좌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119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을 또 멋있게 장식해 주실 전문가 소개시켜 드려야죠. 언제나 든든한 이분입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만 되면 항상 파이팅 넘쳐서 너무 좋아요. 네, 뭐 주말이 가까워서 조금 더 좋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보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후로 그쵸. 갈수록 왜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는 건지 오늘 시장 한 줄평 어떻게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지수는 좀 부진했지만 희망을 담아서 한 줄평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어. 국내 시장을 좀 싸게 느끼고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시는지 보시는 것도 시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하신 건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는 왜 이랬지? 코스닥은 왜 그랬을까? 환율적인 동향들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기는 한 것 같아요. 또 고점을 찍고 약간이나마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는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환율이 좀 추가적으로 안정될까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꺾이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외국인이 코스닥은 아직 안 사요.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저PBR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코스피만 사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수급이 코스닥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조금 더 견인되는 힘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그 주 초반과 주 후반의 분위기가 조금 달랐기는 했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시장이 급락하다가 주 후반에는 조금 따라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물가 기조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인상은 지속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내성도 이전보다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을 1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격을 시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수의 추세적인 반등은 결국 반도체주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이 정도에 아마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신호가 있을 건데 지금은 업황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간밤에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강한 반등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에 대한 저점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은 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이제 그 인프라 투자라든지 경제 부양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낙폭이 컸었던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주는 이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중국 소비주들 조금 더 수급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요즘에 신조어 중에 이제 태조 이방원 굉장히 뜨겁죠. 네,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인데 저도 이런 섹터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들이 대부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잡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 이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처럼 이런 섹터들은 좀 아무래도 조정을 좀 기다려 보면서 좀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주의 업황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도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이 섹터별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또 한 줄 평들 잘 들어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들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제가 너무 계좌가 지금 많이 손실이거든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주말을 좀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출석 체크도 좋지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저는 조금 더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공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 교육 동영상, 나는 주식 초보라서요. 하나씩 공부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동영상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정말 열공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력을 메시지 길게 남겨주시면 5분 추첨 통해서 저희가 주식교육 동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떤 종목이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환경 고유과 또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삼천리 자전거가 따르릉 정말 싱싱 달립니다. 네네. 전문가님, 목표가 일차적으로 좀 도달이 됐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2차, 3차 이렇게 좀 눈높이 높여봐도 되나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던 종목이어서 뭐 빠르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보유하셨다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도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삼천리 자전거를 좀 리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삼천리 자전거는 뭐 자전거 업체입니다. 그 부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최근에 붙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유모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모차 사업이 계속해서 이제 부진했어요. 뭐 적자를 좀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죠. 왜냐면 서울시에서 5년간 15조 원을 투입해서 양육을 지원하겠다라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출산이 좀 완화되면서 좀 유모차가 잘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부각됐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유모차 사업부가 개선될까 그건 모르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대감, 이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단기에 소멸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삼천리 자전거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따릉이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이 자전거 공유 경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요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윗꼬리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단기에 급등하면 매물 소화 때문에 많이 눌려요. 이 말은 단타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수해 뒀다가 급등이 나올 때 일단 한번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8,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한 8,700원 정도에서 1차로 한번 끊어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 없으신 분들도 8,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해 두셨다가 급등 나올 때 한번 털고 나오면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 짜시는 게 좋고요. 중장기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는 9,5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연말이라든지 내년까지 편안하게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500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00원까지 좀 볼 수 있는 종목, 새로운 유모차 사업이 또 얼마나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적적인 측면들도 점검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 종목처럼 저도 비상하는 종목 갖고 싶습니다. 변화될 수는 없는 걸까요? 전략 잡아드릴게요. 샵 3772
40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너티브의 이데일리 TV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선물은 생방송 중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받고 싶어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 잘 될 동영상입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동영상 참고해보세요. 샵 3772번으로 열공에 대한 의지나 오현진 팀장님을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뒤에 저희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답답한 내 가슴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종목 상담 119 탑승하셔서 종목 여러분들 구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3772번이나 너티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문자 사연부터 그러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3번님 사연 볼까요? 대성 하이텍입니다. 매수가가 14,70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웃고 계시네요. 자, 살펴볼게요. 살짝은 지금 손실권에 계시지만 손실폭이 크지 않아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종목 정말 신입 종목입니다. 신규 들어오신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인데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카와 관련해서 좀 엮이는 테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종목 지금 물론 하락을 오늘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홀딩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리스크가 있게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주를 네. 매매하려면 딱 두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 그냥 공모에 참여를 하시던지 아니면 상장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 뭐 차트가 생기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호 예수 물량이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공모가가 9,000원이었기 때문에 매수가를 보면 공모에 참여하신 건 아니에요. 결국은 상장한 다음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2차 전지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초반에 흥행은 했어요. 기관 경쟁률도 뭐 1,900대 1도 넘어가고 이제 개인 관련해서의 이제 공모도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공모가 9,000원도 엄청 매력적이거나 낮은 가격은 제 생각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4,400원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에 대한 가능성도 일정 부분 반영한 주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했을 때 뭐 흥행에 실패해서 공모가보다 훅 떨어졌다. 그러면은 매수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 근데 공모가보다 훨씬 더 지금은 상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실 때는 한번 물렸을 때 오랫동안 종목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보유는 하시되 가격을 잡고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비중이 없으셔서 이제 추매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자.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쨌든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주가도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지금 신차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전기차 살까 뭐 일반 휘발유차 살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 실적 전망은 좋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 다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볼 건데 요거는 일봉이 아니라 제가 분봉으로 바꿔서 봤어요. 30분봉 정도를 볼 건데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봉으로는 어차피 흐름이 안 나옵니다. 30분봉 상으로 기술적인 대응을 할 건데요. 요거는 손절가부터 한번 잡을게요. 손절가는 요 위치입니다. 가격으로는
14,000원이네요. 14,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이 종목은 12,000원까지도 쉽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빠져나오기 좀 힘드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폭이 크거나 한 건 아니니까요. 14,000원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6,000원 이상으로 치고 가려면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추가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꽃양몽처럼 치고 가는 시장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 관점,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4,000원. 목표가는 장중 기준이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신규 상장주 3에서 6개월 정도는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현재 위치에서는 좀 홀딩 하시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48번님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철강도 아닌가요? 현대제철 보도록 할게요. 41,000원 매수가 20% 비중. 오현진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팬이에요. 기분 좋으실 것 같네요. 답답한 제 종목 상담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너무 고가 부근에서 사셨고요.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실 것 같아요. 일단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님 뭐 아무래도 이슈가 좋은 게 재료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41,000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시간적인 여력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중이 20%시니까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까지 같이 짜서 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뭐 철강주죠. 국내 뭐 포스코에 이어서 2위 철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에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조선 쪽에서도 많이 이제 철강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는 일단은 어디에 철이 많이 쓰이냐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조선에 이제 철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건설에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업황이 좋으면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는 어때요? 아까 제가 태조 이방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도 조선주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독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무역이 물론 위축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위축되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선 업황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건설도 어때요? 건설도 국내에 있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있고 자동차, 지금 자동차 사고 싶어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죠. 물론 차량 반도체 문제 때문이기는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유럽에서의 자동차 수요는 견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철이 들어가는 전방 산업의 업황은 괜찮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강주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까지 많이 밀린 건 중국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중국 쪽에서 철강을 많이 또 쓰고 이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시황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된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쓰겠다라는 돈의 그런 사용 용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뭐 교량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철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철강주의 방향성은 상방이다. 다만 최근에 이제 철강주가 주도 섹터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길게 봐도 지금 철강주 보유했는데 수익이라고 하실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작년에 샀던 올해 샀던 철강주 현대제철 보유하고 계시면 다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반등할 때마다 뭐가 발생하죠? 네, 매물대. 매물대라는 것은 내 매수 단가 근처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힘.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야 되니까 반등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홀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3만 원 초반대는 안 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은 있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시고 추매는 현재 가격에서 한번 해보셔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33,000원 이하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 초 정도까지는 바라보셔야 하는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추매를 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는데 중점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하면 33,000원 이하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추매 관점, 목표가는 38,000원이고 내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 매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냥 가격만 기억하셔서 전략대로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요. 긴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도 38,000원까지 얘기해 주신 만큼 이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랄게요. 파이팅 하세요. 자, 그럼 두 분께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만큼 선물 드려야겠죠. 문자 상담 채택되신 1393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로 드릴 거고요. 6148번님께는 저희가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저 당첨됐습니다 라고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교육 동영상 자료 초보들에게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문가님, 실제적으로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교육 동영상을 보고 좀 많이 공부가 돼서 좀 수익도 좀 잘 나고 그랬나요? 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 교육 동영상은 난이도를 설정할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초 강의 영상으로 8강짜리 직접 차트와 제 목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기초 강의 영상이라는 것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보셨을 때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만든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강짜리 영상을 다 보시면 충분히 초보자 떼찌는 떼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 공부의 끝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고 주식 매매를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닌데 기본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충분히 잡고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 교육 동영상입니다. 8강짜리고요. 한 강의당 2, 30분 정도니까 한 2, 3일이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영상 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영상 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한 강씩 공부를 하면은 2주 동안 2번 반복하면 사실은 기본적인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이해는 다 되실 겁니다. 공부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요. 전문가님 저 정말 열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공에 대한 의지 메시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유튜브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을까요? 태연님과 이응이응님 그리고 윤성님도 반갑습니다. 진성님도 오셨네요. 장성훈님 사연 볼까요? 장성훈님이 디스플레이 택이요 라고 하시면서 8,780원 매수가는 지금 비중이 10%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상담을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꽤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올 초 4월쯤 매수하신 걸로 좀 보여지는데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상승이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이익 개선이 있을 거다. 전문가는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모멘텀이 좋았을 때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이 있고 상승 이후에 눌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 종목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차트를 많이 보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것은 과거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미래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데 과거를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미래 예측은 과거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차트 흐름에서 이건 차트부터 한번 보면 네.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자, 지금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이 나오면 장대 양봉으로 버틸 가능성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 당연히 과거의 경험상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보유해서 상승하면 매도할 사람이 보유할 사람보다 많아요.
특히 올라갔을 때 그 위치에서 매수할 사람은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 종목이 윗꼬리를 달지 않고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최소한 7,000원은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가나?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7,000원을 넘기는 시점에서는 한 8,500원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꾸준하게 자극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고, 이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충분히 주가가 많이 밀렸고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현재까지도 나오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단기의 상승이 나올 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000원을 뚫어내는 시점이 언제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시장이 좀 받쳐줘야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7,000원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것도 추매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일 이평선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5,800원 이하 정도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 매도를 7,000원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큰 손실 없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추매해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5,800원 이하에서 10% 정도 추매,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이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무조건 목표가까지 기다리기보다 단기간에 장대 항봉이 한번 나오면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어차피 윗꼬리 종목을 대응하는 가장 쉬운 전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빠져나오실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텍에 대해서 장성원님 이제 좀 해소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주식교육 동영상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혹은 열공에 대한 의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5분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열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황주병 대표의 갈매기 투자 비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열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살려주세요 제 종목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거나 너튜브에 댓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사연부터 먼저 볼게요. 이분이군요. 9138번님 효성중공업입니다. 1년 만에 매수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수가 75,000원입니다. 비중은 40%요. 라고 하셨는데 1년 만에 매수가까지 왔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정말 일단은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효성중공업이 전기료 인상이나 인프라 투자, 원전, 수혜에 대한 이야기들로 5일선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는데 전문가님,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기관이 8월 내내 매수네요. 이거 매수가뿐만 아니고 수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전망 측면에서는 오늘 상담을 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이제 중공업 업체이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전력기기 업체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수주잔고도 그런 부분에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전력기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전력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실적 기대감도 높고 주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를 비롯한 전력망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S 전선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의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구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최근에 발표됐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도 신재생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1차적으로 받고 2차적으로는 효성중공업과 같은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이 받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내년 실적 전망치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당연히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투자자분들 중에서 초보자분들이 매매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이런 종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추세가 좋다고. 네. 추세가 좋다라는 것은 결국은 5일2평선을 타고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보면 5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보이죠. 상승 추세 종목을 샀을 때 장점은 뭐냐면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은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재수없게 이제 내가 사고 딱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 흐름을 타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꼭 이제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 파란색이 기관 수급입니다. 매수하면서 올라가죠.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파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수급 보는 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을 주도하는 수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기관 주도 종목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파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기관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요. 반대로 외국인 수급 종목도 있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진다. 이건 외국인 주도 종목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 수급 주도 종목이니까 외국인이 파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관이 매수를 계속해 준다면 더 갈 겁니다. 반면에 기관 매수가 주춤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일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8만 원까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7만 5천 원이시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40%시니까 조금 높으실 수도 있네요. 추매는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 보유하시면서 한 8만 원 정도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관이 계속 사는지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효성중공업은 기관이 좀 주도주가 돼서 가는 종목인데 잘 타고 올라가니까요. 수익의 극대화 전략 누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또 사연을 보도록 할게요. 9627번님입니다. 하인크 코리아라는 종목이네요. 8,400원 매수가 그리고 4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하인크 코리아가 오늘 보니까 뭐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 변동이 있다. 이런 뭐 공시가 떴어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시장 여파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게 7월 11일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4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이때 주가 급등 폭이 거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올랐던 거죠. 이런 이제 급등락 종목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인크 코리아 역시도 시가총액이 좀 크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약간의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이런 세력 수급에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급등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따라가셔서 단타를 노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이제 물리신 분들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셔야지 뭐 무조건적으로 장기에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종목 분류에서는 그 모바일 액세서리 관련된 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 플립 4라든지 아이폰 14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한번 사시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쓰시는 경향이 있고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꾸준하게 잘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도 고가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슈피겐코리아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하인크 코리아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급적으로
차트인 것 같아요. 이게 4월, 5월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빠졌는데 주가가 빠진 이후 지금은 추세상으로도 약간 우하향이죠. 20일 이평선도 깨고 내려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거래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 6,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주식은 아닌데 1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이 이렇다라는 것은 당분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는 신작 스마트폰 출시했다는 모멘텀, 그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까지의 탈환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는데 좀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잡자면 제 생각엔 7,500원 정도일 것 같아요. 거기가 20일 이평선에 부딪히는 가격이니까 7,500원 정도에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일단 손절을 하시고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보유 비중 유지하면서 7,500원에서 전량 빠져나오고 종목을 교체해서 회복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9138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9627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저희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한 달 내로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님의 사연 볼게요. 한세실업이라는 종목 들고 계시고요. 19,000원이 매수가네요. 비중은 10% 정도입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뭐 어닝스 프라이즈는 있었지만 하반기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볼 게 먹을 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좀 봐야 되나요? 주가도 계속 밀려 내려갑니다. 전문가님. 네.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증권가에서는 예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350원입니다. 일단 본정가까지 매수가까지 이분 올라갈 수는 있는 걸까요? 매수가까지 궁극적으로는 가겠지만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까지 실적은 좋았는데 결국 미래겠죠. 네, 미래에 대한 실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의류 업체와 이제 경기는 민감성이 높아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때 의류주의 실적 컨센서스는 낮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의류주가 큰 반등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연말까지 미국 그리고 각국의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지만 3분기, 4분기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의류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지금 실적을 생각하면 분명히 저평가인데 네. 미래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4월부터 조정이 많이 들어왔고 요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둔화를 충분히 반영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시면 바닥 매도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등을 노려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우선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18,000원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추매하시려면 한 현재가 정도 16,300원 정도에서 10% 정도 추매하시고 18,000원 매도하면 손실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다라고 봐요. 다행히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매까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18,000원은 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네치아님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지만 좀 주식에 대한 전략들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텐데요. 주식교육 동영상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응원의 메시지, 열공의지 담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밤 11시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주명 대표의 갈매기 투자비책,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입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응원 계속 보내주고 계시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실전 투자 공략주 삼천리 자전거가 정말 싱싱 잘 갔는데 이런 종목 저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또 트렌드가 2차 전지로 다시 좀 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전기차 내에서 좀 모멘텀을 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도 잠깐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명신산업을 오늘 제가 관심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명신산업하면 테슬라 관련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테슬라의 차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명신산업의 유일한 단점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고평가입니다. 상장했을 때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가 고평가에 굉장히 시달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 조정이 상당히 장기간 나왔고 최근에 바닥을 탈피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명신산업을 괴롭혔었던 악재가 물류비 부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물류비 부담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3분기나 4분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부분에서 많이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테슬라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워낙에 글로벌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 이건 절대로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명신산업의 납품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평가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 기술적인 부담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됐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이 좀 개선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가 반등하면 기관 주도 종목이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관이 매수를 계속해 준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저점을 찍은 게 7월 초예요. 7월 초부터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 보입니다.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방향성은 상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매수가는 21,000원 이하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19,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이니까 좀 편하게 홀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명신산업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안에서도 또 테슬라 관련한 명신산업을 들고 오셨는데 일단 매수가 21,000원, 목표가 25,000원까지 보고 계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실전 투자 공략주를 확인해 봤다면 다음 주를 좀 더 현명하게 보낼 전략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보내야 돼요, 다음 주?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추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강한 반등은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제 올라가는 그 정도의 반등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수에 대한 연동성이 높은 뭐 이런 종목보다는 어떤 섹터의 이익이 좀 개선되고 모멘텀이 있냐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알맞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섹터인데 첫 번째로는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작이 출시가 됐습니다. 폴드4, 그다음에 플립4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논쟁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초기 판매량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어차피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에서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쓰려면 삼성전자 폰 말고는 거의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도 판매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단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했던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주,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고가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니까 카메라 모듈주, 그 다음에는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KH 바텍 같은 이제 힌지 접는
그 부품이죠.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좀 주력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음식료주입니다. 요즘에 농심이 이제 라면 가격을 뭐 한 10% 정도 올린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원재료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농심이 가격 인상을 시작하면 이제 오뚜기라든지 삼양식품들도 조금 더 편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인 건 맞는데 기업 입장에서 가격 인상은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재료 부담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라면 먹는 걸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의 꾸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가격 인상에 매출이 크게 깨지지 않았을 때 그건 다 어디로 갈까요? 이익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농심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발판 충분히 마련했고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음식료 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체, 뭐 농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농심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섹터 집중 전략으로는 IT 부품주,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주, 이 두 가지 섹터를 주력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이 개선되는 섹터 그리고 음식료주, IT 부품 관련주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 너무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요.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